이쪽 경주 지역에 오면은 꼭 이 옛날 시골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이쪽 대구하고 이 영천에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 왔어요. 경주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기 보문단지를 만드는 걸 본 분이 계시나? 여기 원래 경주가 신라의 천년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엄청 많은데 경주 관광을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할 숙소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가 허벌판이었는데 경주 근교에 경주 관광을 와서 보고 갈 때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만들었거든요. 땅 팔 때 와서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호수 있죠? 저 인공호수거든요. 그거 땅 파서 추럭이 흙까지 가는 걸 다 우리 봤거든요. 그 지을 때 여기로 와봤으니까 1968년, 69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 영감탱이 되게 오래 살았네. 그러니까 경주는요, 저쪽 시내는 호텔을 지을 수가 없어요. 팠다 하면 문화재가 나와. 팠다 하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그 함부로 파면 안 돼요, 문화재는. 아니, 천년 된 문화재를 파내버리고 호텔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산에다가 요 보문단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주 오시는 분들이 여기 호텔이 많으니까, 야, 옆에 이 소고기 파는데 무지하게 맛있어요, 소고기. 그래, 전에 경주 와서 소고기를 먹고 맛이 있어져. 경주에서 소를 키운다는 게 이게 거짓말 아닌가? 그래요, 소 키운 데를 가봤어요. 저기 시골까지, 밤중에. 이거 시골에도 키우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저기 언양 있죠? 거기도 소고기가 유명해요. 내일 가시기 전에 꼭 소고기를 드시고 갔어요. 이 경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그놈의 지진이 나가지고 안 와, 사람들이. 이게 흔들어 나가지고 안 와. 그러니까 오신 김에 좀 자시고 가라고. 그래야 경주 지역의 농민들 살려요. 에? 오신 김에 황남빵하고 보리빵도 좀 사가지고 가시고, 지금 이게 지금. 에? 그래야지 경주 농민들이 좀 먹고 살지. 그래야 상생을 해요. 이거 보리빵 되게 맛있어요. 보리빵 되게 맛있어. 꼭 사가지고 가시라고. 우선 PPT 보면서 살아가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출곡청교. 야, 저 영감탱이가 지금 뭔 말이야, 저게 말이야.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출은 무슨 출자입니까? 나갈 출. 출입문 할 때 출자입니다. 곡자는요? 골짜기 곡. 계곡 할 때 곡자입니다. 곡자가 요 계곡처럼 생겼죠? 그걸 보고 만든 거거든요. 천자는요? 저자부터는 좀 어렵게 시작하죠. 옮길 천자입니다. 옮길천. 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천도 그러죠? 천도 그러죠? 교자는요? 교목 그러면 무슨 나무를 교목 그래요? 키 큰 나무. 높을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히고 음습한 습기가 있고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계곡에서 뛰어 올라서 저 높은 나무로 올라가자. 산꼭대기 높은 나무로 올라가자. 다시 말하면 그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경제적 자유를 얻자.
다시 말하면 찬밥 신세를 벗어나서 뜨거운 밥이 있다. 자. 대구 지역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거든요. 대구에 친구한테 갔더니 야, 내가 일주일 내내 공짜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침에 마누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낮에는 가서 공짜밥을 먹어야 돼 이게. 근데 또 이 지하철 공짜 도사들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지하철 공짜 도사니까 앞으로 나가서 지하철만 타면 하루 종일 대구는 노선이 별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대구는. 그래서 어느 날 잠바를 또 걸치고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까 저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영감탱이가 다가오더래요. 나하고 같은 시세군요. 내가 일주일 내내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왔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어느 천주교에 가면 점심을 공짜로 주고, 화요일 날은 어느 구청에 가면 점심을 공짜로 주고, 일주일께 딱 있더래요. 요걸 가지고 굶지 말고 일주일 내내 점심을 먹으라고. 나도 그걸 알아냈어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공짜 밥을 먹어볼까. 야, 근데 혼자 밥 먹는 것도 더럽게 서러워요 그거. 옆에 말할 놈이라도 있어야지. 출국천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 없이 어둠침침한 골짜기에서 살았다면 이제 박차고 올라서 높은 산에 나무로 올라가자. 앞이 확 트이죠. 그런데 그거 공짜로 됩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있긴 있어. 어디냐면 쥐덫의 밥, 쥐밥. 그거 먹다가 목숨을 잃어. 그렇죠? 낚시밥. 이거 공짜 아니에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자, 그럼 내년에 우리 사장님들이 틀림없이 성공하실 겁니다. 왜? 자, 2019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봅시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대지입니다. 지금 이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대지해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은근히 미소를 짓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가장 중국이 난리예요. 왜냐하면 이 한중일 삼국이 인구 문제가 심각해. 얘를 안 나, 얘를. 도대체 얘를 안 나. 그 중에 최악이 우리나라고. 두 부부가 2.3명을 낳아야 본전이랍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출산율, 합계 출산율 얼마가 됐어요? 0.9로 떨어졌어요. 세계 최악이야. 0.9. 그러니까 2.3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인구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0.9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상당히 있으면 우리나라 소멸, 그렇겠죠? 이게 소멸. 중국이 더 심각해. 중국이 노령화가 급속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막 황금돼지에 애를 많이 낳자 저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놓고는 못하는데 은근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사장님들 50대 이하는 내년에 아들 하나씩 낳으십시오. 황금덩어리라니까. 황금덩어리. 황금돼지예요. 자고로 돼지는 옛날부터 다복, 다산의 상징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돼지를 뭐라고 부르니까 한자로? 돈이라고 그래, 돈. 그게 돈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풍요, 재복, 재물을 상징하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내 시골에 살아보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하면 8마리 내지 12마리야. 사정없이 낳아버려 그냥. 그런데 이게 60갑자에서 내년이 기해년이거든요. 해자가 무슨 해자입니까? 돼지 해자. 내 국어 시간에도 안 했는데 별걸 다 한다.
10간 12지에서 요 10간에 해당하고 요 기는. 자, 다음 이거 기, 작년에는 무술년이었죠? 근데 금년에 기해예요. 기가 무슨 색깔입니까?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황금색. 그러니까 이 기해년이 돌아오려면 60년이 걸려. 앞으로 60년 후에 돌아와 이제.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들 하나씩 낳으시라고.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찬스다 이게. 낳아놓기만 하면 이놈은 황금이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7세 이하는 자 정부에서 수당을 주기로 했죠. 정부에서 수당을 주기로 했어. 저기 강원도 어디는 첫째 알을 낳으면 250만 원, 넷째 알을 낳으면 2천만 원 그렇게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 넷씩 낳으시라고 지금 넷씩 지금 살림미천이야 살림미천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각 시군이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이 줄게.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는 더 많이 줄 테니까. 왜? 그 시군이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고. 일본은 없어진 도시가 많죠 지금.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아파트 단지에 큰 몇천 가구 되는 아파트 단지에 노인 혼자 살고 있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 아주 기가 막힌 찬스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니까 돼지 한 마리, 황금 돼지 한 마리씩 나세요. 그걸 제일 장사를 잘하는 데가 한국조폐공사야.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팔더라고. 그 금괴 하나씩 사세요. 200만 원이면 사더라고.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하나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팔아요. 지금 황금 돼지해를 기념해 가지고. 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19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20배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6천 정도 되니까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제 1등이 어디예요? 중국. 2등이 인도. 근데 아마 1, 2년 이내에 인도가 중국을 능가할 겁니다. 네. 인도는 열심히 낳고 있고 중국은 안 낳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팍팍팍팍 따라가 인도가 중국을. 세 번째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민이 많아. 이민이 많아.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미친놈이 인도네시아 이민 가겠어 지금. 순전히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출산율이 높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나라가 젊어요. 굉장히 젊어. 평균 연령이 30 이하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세요. 무궁무진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그 나라 섬이 16,000개예요. 그 다음에 종족이 300개예요. 그냥 세봐도 300개.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이면서 서로 어울려 사는 국가예요. 그렇죠? 어울려 사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업이 되냐? 된다. 왜냐하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권 그 말이에요. 수도권. 서울하고 의정부하고 경계가 있어요? 거의 경계가 없어요.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집 다 있어요. 창동 넘어가면 의정부잖아요. 서울하고 부천하고 어디 경계에 있어요? 거기가 부천이라고 하니까 부천이지 서울이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대도시, 도시군, 이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되죠? 통 모르겠어요? 2,400만이죠? 2,400만. 서울이요.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2,400만이요, 여기 모여 사는 게.
그러면 제일 큰 지금 메트로폴리탄은 도쿄입니다. 도쿄는 3,500만이에요. 3,500만인데 유엔 통계를 보니까 내년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도쿄를 능가해요. 일본 분들은 죽으라고 안 낳고 자카르타 분들은 죽으라고 낳아가지고 지금 거의 역전 단계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년에는 자카르타 주변의 메트로폴리탄이 한 3,540만 명. 그러면 대만 전체가 2,300만인데 자카르타만 3,500만 명이니까 이거 어때요? 장사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여기 가면서 이제 경고를 받은 말이, 제가 이 태국 방콕에 가가지고 그 뭐 교통체증 때문에 거의 돌아가실 뻔했거든. 안 가는 거야. 꽉 막혔어. 그래서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어도 시민들이 불평 안냐 그랬더니 안 논대. 그거 왜 안냐 그랬더니 어차피 밖에 나가면 더운데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이거야. 야, 그렇게 느긋해.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데가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자카르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하고 자카르타에 갔잖아요. 우와, 이건 매연에다가 과연 방콕보다 조금 더 하구나 하는 걸 느껴. 더해. 그래서 그 회사 간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말 안 듣는 놈은 자카르타 시내 투어를 호걸하고 지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매연과 속 터지는 그 교통을 그렇게 막혀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높은 나무 위로 튀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가 올라가요? 누가 밀어줘? 누가 밧줄을 잡아다녀줘요? 아니요. 내가 튀어 올라가야 돼. 그렇죠? 내가 튀어 올라가야 돼.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폰서가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스폰서는요, 해주고 싶어도 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리고 후원을 한다는 것은 포인트를 내려주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강남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주는 게 지금 후원이라고요. 김정은 이 로얄의 아버지는 강남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몰라가지고 똥값에 팔아버지고 강북으로 가서 그때부터 가난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스폰서에게, 파트너들에게 적절한 정보, 적절한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후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돈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돼요. 돈이 된다고. 돈이 안 되는 이유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 저기 내지 행불유경, 여기죠. 행불유경.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군자는, 리더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요. 지름길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름길이 없으니까. 없어요. 돈 버는데 무슨 지름길이 있어요? 돈은 없어요. 혹시 여기 애터미 시작하시기 전에 내 봉급이 500만 원이었다. 어디 용감하게 손 한번 드셔볼래요? 저 한 분 계시네. 이 많은 분 중에 딱 한 분 계셔 지금. 봉급이 500만 원. 내 봉급이 1000만 원이었다. 저분은 왜 계속 혼자만 계속 떠나 이거? 1000만 원이었다. 좋아요. 내 봉급이 2000만 원이었다. 안 계시네. 저기 한 분 계시네. 저분은 뭘 해서 2000만 원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봉급이 100만 원도 안 됐다. 대부분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스폰서가 나타나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래 제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평생 100만 원도 못 받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미디 하는데 영감하고 할머니 나와서 코미디를 하더라고. 영감, 우리나라에 돈이 100만 원이나 있다네요? 그러니까 영감이, 에이, 무식한 소리. 200만 원은 될걸? 그렇게 많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10만 원 이상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200만 원이 있다는 것에서 깜짝 놀라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100만 원도 못 받아봤고 200만 원도 500만 원은 더 못 받았고 1000만 원은 더 못 받았어. 그런데 느닷없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제 나가가지고 5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그걸 비전으로 갖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how to, 어떻게 5천만 원을 벌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않는다고. 안에서,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높은 산의 나무로 튀어 올라서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은데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키워나가면요 반드시 성공하고 돈이 되도록 돼 있어요. 돈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편법을 썼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파트너한테 나불거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불거린다는 말이 좀 그런가? 애터미 사업 돈 안 돼. 3년 돈 안 돼.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 다. 그럼 물어보세요. 다 몇 명이라 그럽니까? 3명. 그러니까 400만 명 중에 3명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꼭 저하고 똑같은 놈한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10만 원도 받은 적이 없어. 주부였거든. 10만 원 안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월천댁이 되고 2천댁이 되고 5천댁이 되느냐는 거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소비자 군단을 구축해 나갈 때만 가능해. 편법을 쓰면요. 편법이라는 게 배팅이에요. 쓰면 돈만 잔뜩 나가지 들어오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직급이 스타건 총장이건 뭐건 간에 편법을 쓰는 사람은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왜? 들어오기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다 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왜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꺼내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기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는 정신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전체가 다 그래요. 기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는 정신 문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갭이 생기면 거기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네시아처럼 자동차가 길로 꽉 찼어요. 꽉 찼어. 그것이 뭐예요? 물질 문명이에요. 그렇죠? 기술 문명이에요. 그런데 교통도덕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자카르타 시내에
한가운데 도심을 지하고는 신호등이 있는 데가 없어. 없어! 신호등이. 그러니까 아주 개판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 80년대까지 그렇게 했어요. 80년대 제가 대구에서 영천으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영천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한 개도 없었어. 영천 시내는 한 개도 없어, 신호등. 우리 80년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치 보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러게 잽싸게 끼어드는 놈이 임자야. 그렇죠? 신호등이 없으니까 어떤 놈이 신호 위반하는 게 한 놈도 신호 위반을 안 해. 신호가 없으니까. 한 놈도 안 해. 신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도로 인프라가 점점 갖춰.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나 기술 문명은 빨리 발전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제도, 법률, 도덕, 가치관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뭐해? 충돌이 일어나. 물질과 기술은 앞서가는데 인간의 가치관은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국가 대 국가에서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그렇게 돼. 그렇죠? 저는 국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입만 열면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인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기술과 물질 문명이 비수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머리는 옛날 농경시대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떨어져. 뒤떨어지는데 뒤떨어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 밑에서 일하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지배를 당해요. 국가가 지배를 당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라는 게 있어요. 우버 택시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들어보셨으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나 우버 택시가 가능한 것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기술, 이 기술이 다른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버 택시나 카카오 택시는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거? 미국에서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해. 뭐 우버고 뭐 다 해. 그다음에 지금 요 스마트폰을 전부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격 통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 원격 진료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원격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에 인터넷으로 해서 그 할머니에게 무슨 약을 어떻게 보내라. 택배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미국은 그렇게 해. 우리는 못해. 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다! 그러죠? 누가 그래? 동네 의사 약사들이. 왜? 그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위해서 안 된다! 그 말이거든. 미국도 되고 일본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계신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지금 통상 노인들은 혼자 기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노인이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젊은이가 따라 붙어야 돼. 그 젊은이는 회사를 결근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가려면 교통체증이 걸려. 다시 말하면 원격으로 하는 거하고 병원에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들어. 한 젊은이는 하루를 낭비해야 돼. 그렇죠? 하루를 낭비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그렇죠? 5분이면 왜 그분들이 진료가 그렇게 가능하냐? 아니 계속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 원래 이 나이가 들면은 주치 비싼 분에 계속 가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질병 일지가 있어. 그러니까 금방 말 들어보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보신 분은 가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술 문명은 또 물질 문명은 발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인간의 가치관과 기득권 소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데 그걸 빨리 극복해서 앞서가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강대국이 됩니다. 맨날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나라는 뒤로 처지는데 그 이웃나라에 먹혀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털어먹어버려요. 완전히 털어먹어버려요. 우리 IMF 사태도 누군가가 털어먹었죠? 털어먹었어요. 완전히 털렸어요. 완전히 털렸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 부도가 날 보세요. 국가 부도가. 어떻게 부도가 나는가, 국가가. 아니, 우리는 수출 강국 아니에요. 수출 강국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기업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빌려다가 공장 짓고 또 갚아주고 그러면 되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강국이니까 이 수출 대금이 부족하면 어디서 딸려면 빌려오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 나라를 말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벗겨먹으려면 깡패가 야 시끼야 그 나라 돈 빌려주지 마. 그럼 어때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된 겁니다. 왜? 모르면 털리는 거예요. 국가는 모르면 털려요. 그때부터 IMF 사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회복이 안 되죠? 네, 다 털렸거든. 다 털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문화지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지체. 칼초랄 왜? 문화지체에 걸리면은 문화지체. 이걸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 문명 또 물질 문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 문명이 따라가는 것은 항상 늦어요. 이렇게 늦는데 이 정신 문명이 기술 문명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가 버리면 요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팍팍팍팍 올라가. 그런데 이게 기술 문명이 이렇게 됐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됐는데 정신 문명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 갭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이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 땅덩어리가 한 300만, 우리 대한민국의 30배예요. 가도 끝없는 팜파스, 농장, 목장, 바다에는 물반, 고기반.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3천만.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뒤에 세계 9대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미국 다음에 강대국은 아르헨티나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IMF 한 번 거쳤죠. 거기는 지금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거치니까 어떻게 되냐? 배째라야. 나 돈 못 주겠다 이거야. 배째라 이거야. 내가 못 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문화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가 차원이고 개인 차원도 그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사고 구조가 농경시대 사고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뒤처지겠어요. 뒤처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조직이 안 커. 또는 무너져요. 왜? 문화 충돌이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농경시대 권위주의적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헌한 것만큼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의로 칩니다. 자기가 공헌하는 만큼 갖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자기가 공헌한 것만큼 가져. 그게 정의예요. 그게. 그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올라가지 말고 내가 공헌을 안 했는데 많이 가져간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하고 강도 치고 잘 사는 놈 봤어요? 절대로 잘 못 살아요. 응? 내 시골 살 때 우리 마을에 도박 도사가 있어, 타짜가 있었어. 근데 아주 그 저명한 타짜인데 그 부인은 항상 거지야, 거지. 그러니까 그 돈 따서 거기서 뭐 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도덕적인 방법,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소득은요, 절대로 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았는데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그거? 남의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요, 경제법칙은 일종의 창조법칙입니다. 그건 하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좀 영감탱이가 돈 버는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나. 돈 버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클럽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천만 원, 4천만 원씩 집에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생산하는 거예요? 누가? 파트너들이 발에 땀나게 뛰어서 그 부가가치 생산하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라고. 그 부가가치를 그 힘들게 파트너들이 비 맞고 눈 오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뛰어서 벌어놓은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져간다는 것은 그거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남의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소득이에요. 애터미가 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정의롭게 하자는 것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씩 가져가는 게 그 도둑질이지. 그건 뭐예요 그거. 그러면 그 조직이 건전할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No, never. 그렇지가 않아요. 창조법칙이에요. 하늘은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걸 사필귀정이라고 그럽니다. 사필귀정.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편법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반드시 모든 일은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배팅을 해가지고 좌우를 유지한다? 그건 진통제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당장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데 그게 진통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만 망가져요. 몸만 망가진다고. 계속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입으로는 떠들면서 스폰서가 권위주의적 행동을 한다. 권위주의 행동이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것을 둔감하게 알지를 못해. 벌써 1970년대 미국 마가렛 미드라는 문화인력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70년대예요.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농경시대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왜?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내가 20년 전에 했던 일을 20년 후에 후배가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또 그게 통했냐? 그때는 상급자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상급자의 정보 독점이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상급자예요. 위에서부터 들었거나. 근데 지금 어때요? 정보가 젊은 놈들이 더 많아요.
왜? 스마트폰으로 찾는데 우리는 이걸 찍으면 말이야. 이게 안 찍히고 엉뚱한 놈이 딱 찍혀가지고 기억을 찍었는데 무슨 티귿이 나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말이야. 거의 존경할 수준이야.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컴퓨터를 배우는데, 응? 우리 부하 장교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임마! 네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못 보겠다. 그랬거든? 이 새끼가 이거 얼마나 빨리 해버렸는지 말이야. 아,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알 수가 없어. 자, 누가 정보가 많아요? 젊은이가 많습니다. 젊은이가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가장 형편없는 리더를 어떤 리더로 보냐면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말이 나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그 말하는 놈은 그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했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야. 그게. 그럼 그분이 50년 전에 3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젊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상고 나오면 은행에 다 들어갔죠? 은행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주판을 얼마나 잘 넣냐? 주판을 이게. 그런데 지금 상고생들한테 너 주판 잘 놔야 은행 들어간다? 그럼 골동품이에요. 그거. 박물관에나 가야 돼.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문화지체예요. 문화는 지금 헬리콥터로 날아가는데 야 임마 그래도 마차가 제일 안전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마차 타고 와라 그래. 아니 저 헬기가 저기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 마차에다 헬기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 임마. 그리고 그게 문화지체예요. 문화지체. 바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려면 문화지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지체를 하지 마세요. 이 뒤에 이제 스토리가 계속되는데 이건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지체 따라가세요. 따라가. 지금 우리 영감탱이들 보니까 말이야. 이 스마트폰 어디 갔어? 나는 그래도 스마트폰이라고 쓰잖아. 어떤 영감탱이는 말이야. 폴더폰 있죠. 옛날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1번 찍 누르면 큰아들, 2번 찍 누르면 딸. 이것밖에 몰라. 아드님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거요. 1번 찍 누르면 됩니다. 여기는 물론 안 오셨지만은 문화를 쫓아가세요. 그러려면 강의도 듣고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도 보시고 스폰서 말도 들어보고 파트너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자녀들과 파트너들은 문화실조에 걸린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문화실조에 걸리면 정신착란이 일어나요. 정신착란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버린다 그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제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자, 이 시간에는 문화지체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를 따르려면 그건 몇 년 걸리겠어요? 제가 보기에 50년 이상 걸립니다. 50년 이상 걸려요. 현재 상태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따라오는데 50년 이상 걸려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작가가 지금 뭐라고 그래? 한국이 일본을 따르는데 앞으로 100년 걸릴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그러는가? 문화 지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우버 택시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일본은 영국 진로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카카오 택시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법, 질서, 정치, 가치관,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 오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